맛있는 주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식 식객.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오늘 가져오신 메뉴는 뭔가요? 은행주라고 하면 만년 저평가 가치주라는 거죠. 이게 네. 저평가 저평가 주식이어서 사면 어느 시점에는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면서 예. 가져야 되는데 예. 그랬다기보다는 계속 저평가가 되어 있던 거를 저희는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은행의 저평가라는 타이틀은 계속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 보시는 저평가의 이유는 뭔가요? 주요 원인은 주주 환원율입니다. 주주 환원율이요? 예, 네. 주주 환원율이 국내은행 같은 경우에는 엄청 낮습니다. 28% 정도 되는데 28%. 네. 해외은행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본을 네. 배치를 잘해야 되는데 네. 국내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비효율적으로 자본을 배치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요. 네. 그리고 이 배치하는 방법이 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 저희가 아는 네. 배당을 주거나 네.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네. 하는 주주 환원 방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투자입니다. 네. 뭐 M&A를 하거나 그 자본을 이제 대출 쪽에 넘겨서 대출 사업을 더 성장시키거나 이런 네.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환원에 조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은행 대비해서 만년 저평가를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업이 가치를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성숙 산업인 경우에는 재투자하기가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배당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데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의 은행 피어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주주 환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는 예.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주주 가치 관련해서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 여기에서 뭔가 은행도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작년 11월 말쯤에 금감원장이 그 은행 애널리스트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나눴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금감원장이 한 말이 은행의 배당 등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 단 네. 손실 흡수 능력이 돼야 되고 자본 비율이 견조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스탠스가 좀 우호적으로 변했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런 말이 거의 없었어요. 뭐 그냥 자율적으로 해라라는 말은 있었지만 항상 이제 눈치를 줬거든요. 그쵸. 작년에는 조금 이제 정부의 그런 스탠스가 조금 바뀐 그런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연초에 네. 이 그 행동주의 펀드에서 네, 이 맞습니다. 캠페인을 했습니다. 주주환원 확대 캠페인을 펼쳐서 이 은행주의 이제 주가가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반응을 이제 은행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로 액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대책들을 이제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자본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중장기 자본 계획과 그리고 주주환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이제 세워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은행별로 이제 차별화가 있습니다. 어떤 은행들은 연간 한 번만 배당, 연간 네. 결산 배당을 하는 데도 있고 중간 배당을 하는 데도 있고 분기 배당을 하는 데가 있는데 네. 대형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을 많이 합니다. 신한과 KB는 분기 배당을 해왔는데 네. 올해 이제 신한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 배당도 똑같이 하겠다. 1, 2, 3, 4분기 똑같은 금액으로 배당을 같은 하겠다. 금액으로요? 예. 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배당의 예측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쵸. 1분기 때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네. 연말에도 이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이제 수익률 계산이 쉬운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만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과거에는 이제 배당 성향을 조금씩 올려오는 걸로 뭔가 좀 주주 환원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해외 은행들처럼 배당뿐만 아니라 이 자사주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균일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배당을 성향을 발표하는 걸 보면 원래 이게 쉽게 안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변하지 않아야
그리고 그걸 그래서 배당 공표를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스탠스로 좀 바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측 가능성이 높게 그렇게 바뀌었는데 예. 근데 사실 이제 자사주 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근데 배당은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이 돼서 예. 아마 과세가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이 계속 늘어나는 건 주주 입장에서 물론 좋긴 하지만 예. 내야 되는 세금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저희가 사실상의 실질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 형태로 간다고 하면 좀 변화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많이 취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뭐 국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율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네. 외국인들이 뭐 한 50에서 7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요구 사항이 그건데 배당 뭐 주는 것도 맞는데 네. 자사주를 좀 활용해가지고 주주 환원을 해달라. 그러면 세금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보시는 분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걸 소각하면 왜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네. 주식수가 줄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자사주는 배당을 안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수가 줄게 되면 흔히 이제 EPS라고 하죠. 네. earnings per share라고 하는데 주식수가 줄게 되면 각 주당 이제 그 EPS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주식수가 줄게 되면. 그러니까 소위 뭐 배당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익을 이제 적은 수량으로 이제 나눠서 배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 예. 사실 이제 뭐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고평가된 주식만 있을 때 시장에 우리는 우리 주식을 사서 소각하겠다 이런 형태로 계속 가치를 올려온 거잖아요. 예, 그거랑 맞습니다. 유사하게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예. 그렇게 가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매입만 하고 그냥 남겨놨었어요. 네, 사실은 그랬었어요. 많이 그랬었죠. 근데 요즘에 네. 작년부터 이제 신한 지주나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바로 시킵니다. 올해부터.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중 은행들이 이 배당 정책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네. 자사주 매입 소각도 뭐 약간 거기다 명문화를 시켜놓은 건가요? 혹시 그거는? 예. 그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네. 그 올해 이제 자사주를 분기별로 이제 매입을 해서 소각할 수 있다라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네. 거기까지만 이제 거기까지만 발표를 일단 했고요. 발표가 된 상황이군요. 뭐 배당처럼 분기별로 똑같은 금액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진일보한 그런 행보라고 볼 수 있죠. 맨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이런 모든 행동들은 이 금감원장의 이야기를 빌어서 보면 건전하다면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쪽 부분에서는 지금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런 건전성, 뭐 NPL 비율이나 네. 아니면 크레딧 코스트 비율, 충당금 비용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은행 대비해서 한국 은행들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건전성에는 딱히 이렇게 우려는 없지만 항상 이제 리스크는 다른 곳에서 터지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도 이제 이슈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금융지주사들은 이미 이제 작년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익스포저를 많이 줄여놨긴 하지만 네.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새마을금고나 뭐 그런 저축은행 네. 캐피탈 이런 데서 이제 한번 터지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가 조금 생겨나서 네. 또 이제 1금융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유념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펀더멘탈상 저희 지표는 이제 글로벌 비교했을 때 굉장히 우량한 수준에 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또 다시 연초에 올랐던 주가가 다시 내려가게 된 원인이 좀 있잖아요. 예. 규제 리스크라는 부분. 정부에서 시중 은행들의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2월부터 주가가 하락한 건 규제 리스크 네. 영향이 크거든요. 지금 은행권의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라는 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총 6개의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 6개의 과제 중에서 몇몇 과제는 은행들의 이익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과제들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은행권 내에 경쟁 촉진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던가 아니면 금리 체계를 개선한다던가 그러니까 각 은행별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를 매번 공시를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돈을 많이 벌어가나 소위 이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이제 그쵸. 여기가 훨씬 더 적게 벌어가고 예. 그러니까 뭐 좋은 은행 뭐 약간 이런 식의 경쟁을 촉진한다라는 의미로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과제들이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작년에 금감원장이 불러서
이 그런 주주환원에 대한 자율화를 네. 보장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규제가 조금 타이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제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고요. 네. 그리고 업황과는 항상 반대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으면 규제는 비우호적으로 네. 나오고요. 네. 업황이 나쁘면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저금리 상태였고 네. 뭐 조선해운 구조조정이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의 수익성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는 거죠? 사이클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배당 이런 거를 조금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라는 이제 법안을 네. 금감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은행들이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이익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약간은 좀 비우호적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주주환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규제라는 건 예. 이제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리 이들이 뭔가 숫자가 좋고 예. 잘 되고 있으니까 규제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다. 이건 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이게 약간 부정적인 이슈는 있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이들의 이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변하고 있는 게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이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예. 계속 좋을 것이냐 아니면 예.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일단은 올해 은행주들 실적을 한번 보시면 네. 우려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은행의 영업수익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자이익과 네. 비이자이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자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률보다는 약간 둔화되겠죠. 네. 왜냐하면 시장금리가 내려갔고 조달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님이 아무래도 이제 그 님의 상승폭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자이익이라는 게 님이랑 대출 성장률이랑의 함수거든요. 네. 님이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대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음. 무리한 성장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들을 잘 관리해서 성장하자. 그래서 대출 성장률을 되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플러스다. 예, 네.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이자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은행들이 갖고 있는 유가증권, 채권 그런 평가 손실이 컸습니다. 그리고 네. 환율도 변동이 그쵸. 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 손실도 컸는데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는 조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금융주주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갖고 있잖아요. 증권사는 이제 브로커리지 네. 중개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1분기 1평균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어갔어요. 지금 작년 3, 4분기는 10조 원을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이제 그런 증권 그런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금융지주의 수익, 비이자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보면 은행의 수익은 이제 이자이익과 이제 비이자 이 수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자 수익은 작년에 비해서는 성장률은 조금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예. 이 비이자 수익 쪽에서 좀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상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성장하는 그림이라는 예.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니까. 예. 네, 저희가 궁금한 게 이 은행주의 주 스킴을 말씀해 주신 건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들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그럼 저희 은행주 사실 배당 많이 주잖아요. 예. 현재 배당은 어느 정도를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 상태에서 네. 금융지주사의 올해 배당 수익률은 7에서 한 11% 정도 네. 예상됩니다. 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7에서 한 9% 정도 보고 있고 지방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1% 높습니다. 엄청 높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은행들의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5% 내려가고 뭐 10% 내려가고 20%까지 내려가면 이 배당 수익률이 10%를 훌쩍 넘어갑니다.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이 배당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예. 봤을 때 주가가 내려갈수록 배당 매력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충분히 주가의 하방 경직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는 하시겠죠. 이 은행보다 이 배당 수익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예, 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분명히 저희가 이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은 주목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사실 은행주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은행주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분명히 더 잘하는 친구가 예.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조금은 둔화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요즘 같은 시점에서는 네. 대형 금융 지주사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은행주 투자의 포인트는 주주 환원이거든요. 근데 주주 환원을 하려면 실적이 잘 나야 되고 네. 자본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들이 누구냐? 네. 그럼 대형 금융지주사입니다. KB, 네. 뭐 신한, 하나 금융지주사가 그들이 목표로 해놓은 자본 비율을 지금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 비율 목표를 이미 달성한 그런 기업들, 은행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대형 금융지주사의 자본 비율,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확보하고 있고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도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이 은행주의 이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뭐 배당 매력은 그래도 항상 좀 존재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뭐 많아지지는 않았었지만 항상 예. 존재했던 상황이었던 거고, 물론 주주 환원 정책이 좋아지니까 그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주가 측면에서는 주가가 개선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 같은 거잖아요. 성장을 예. 할 수 있느냐라는 예. 부분인데,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성장하는 글로벌 그래도 금융주들을 보면 이 이자 수익, 전통적인 형태의 이 수익원 말고 이 비이자 수익이 사실 좀 증가하면서 예. 약간 그래도 성장, 주가는 우상향하는 기조들을 좀 보여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은행들도 사실 이 비이자 수익 부분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한 10년 동안, 네. 10년간 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M&A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은행이라고는 하지만 그 금융지주사. 그렇죠. 사실은 금융지주사죠. 그 안에 증권도 있고, 손보도 있고, 생보도 있고, 네. 자산운용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그 금융지주사들은 비이자 이익 비중이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네. 거의 한 30%, 오. 그 정도까지 이제 네.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작년에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자이익 비중이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이자이익이 작년에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올해 다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다시 이제 내려가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투자 매력, 뭐 증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이제 비이자이익 측면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준비를 해왔고 펀더멘털도 탄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되게 강하게 해왔잖아요. 네. 근데 채찍만 이렇게 계속 때리다 보면 네. 저는 결국에는 당근도 주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금산분리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뭔가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온 것은 없지만 네. 계속해서 6대 과제 안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비이자익 비중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럼 결국엔 이제 금산분리 완화를 조금 시켜줘야지 은행들이 다른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쵸?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자 장사뿐만 아니라 이익의 다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뭐 얘기는 없지만 금산분리 완화 이런 것도 향후에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네 이자 이익으로 너무 많이 돈을 벌었어라고 채찍질을 때릴 때는 예. 그럼 비이자 이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를 좀 열어줘야 예. 사실은 이제 채찍 또 맞는 사람 입장에서 야 예. 열어주면 좀 맞을만해, 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예. 거면 오케이인데 야 다 닫아놓고 나한테 못 번다고 하면 안 되잖아 라는 식의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과제상에서 계속 기조 자체는 이 비이자 수익 부분을 조금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개선이 되고 있었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충분히 이 하나의 포트폴리오 상에 우리가 은행주
자체에도 이 매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오늘 위원님 덕분에 은행주에 대한 새로운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식사는 만족스러우셨나요?